정시의 사주명리 본 101강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이사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하는 시기와 방향에 대하여는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사 시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어 이사를 할 수는 어렵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좋은 시기와 방향을 택하여 이사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 강의는 대장군 방위와 삼살 방위 그리고 사고지에 해당하는 이사 방향의 길함과 흉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은 대장군 방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사를 하는 방위에 따라서 가정의 기륭하복은 차이를 보인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 후에 집안이나 개인에게 흉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누구나 이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온 방향과 이사온 시기를 의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 방위와 시기를 무시하고 이사하게 되면 주로 그 피해는 건강을 해치거나 사고수, 중상이나 구설수, 시비수, 관제 손재수, 도난과 파산, 부도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따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잘못 이사하여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서쪽에 삼살방이나 대장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집안의 어머니, 주부, 부인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고 북쪽에 삼살방이나 대장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장이나 남편, 아버지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동쪽의 삼살방이나 대장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식이나 아들, 손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또 남쪽의 삼살방이나 대장군이 있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딸과 손녀에게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상의 기륭하복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8가지 팔장신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흉한 신이 즉 대장군신입니다. 팔장신은 음양가의 신들이며 이 음양가는 풍수지리의 행사를 정하거나 기륭하복을 예언하는 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팔장신들이 관장하는 방위와 그 시기에 들어서 그들을 반역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세는 길사를 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벌목하면은 액을 맞는다고 하였고 대장군은 모든 일을 상가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태세에 들면은 혼인이나 출산을 상가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형에 들면은 창업을 상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세파에 들면은 바닷물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이 신이 있는 쪽으로 항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면은 흉하다고 하여서 배를 타고 가거나 이사 가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살은 어떤 사람과도 교유를 상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유는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번은 흙을 다루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는 것이며 표민은 표범의 꼬리로서
장가드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장군에 대한 방위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대장군에 대한 방위는 기본적으로 이미 지나온 해에 해당하는 방향으로는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해에 대한 것은 이미 기력이 쇠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을 나타내는 임묘진일 경우에는 보면은 이는 호랑이띠에 해당하고 묘는 토끼띠에 해당하고 진은 용띠에 해당합니다. 임묘진 3년 동안에는 지나온 해가 북쪽이기 때문에 해자축 임묘진으로 흘렀죠.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사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뱀띠해 그리고 말띠해 양띠해 3년 동안은 지나온 것이 임묘진 4, 5미로 흘러왔기 때문에 지나온 동쪽으로는 기가 쇠진했기 때문에 일단 동쪽으로 이사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유술을 볼까요? 신유술은 원숭이띠해 그리고 닭띠해 개띠해입니다. 신유술 3년 동안은 지나온 해가 즉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 가는 것은 즉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해자축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띠, 쥐띠해 그리고 소띠해 3년 동안은 지나온 것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흘러온 방향 서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해당 연도는 임묘진의 해당 연도에는 3년간에는 금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은 방향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지 않다는 것이고 해자축 3년 동안에는 서쪽 방향이 즉 대장군 방위로 좋지 않다는 방위이며 신유술 3년 동안에는 남쪽인 대장군 방위로서 좋지 않다는 것이며 4, 5미 즉 뱀띠해, 말띠해, 양띠해에는 동쪽인 대장군 방위로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살 방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장군 방위와 더불어서 이사하는 것을 금하는 시기와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삼합에 따라서 이사를 금지하는 방위인 즉 삼살 방위가 되겠습니다. 삼살 방위는 삼합에 기준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에 해당하는 당해에는 왕제인 자수를 중하는 오화의 방향인 남쪽이 삼살방이 된다고 했고 인오술 삼합의 경우에는 오를 중하는 자수죠. 좌우충이기 때문에 자수의 방향인 북쪽이 삼살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유축 삼합의 경우에는 유를 중하는 묘유충이 돼서 묘목의 방향인 동쪽이 삼살방이 된다고 했고 해묘미 삼합의 경우에는 묘를 중하는 묘유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묘를 중하는 유금의 방향인 서쪽이 삼살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살방위는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즉 쥐띠해에는 남쪽이 되고 그리고 소띠해에는 동쪽, 범띠해에는 북쪽, 그리고 토끼띠해에는 서쪽이 됩니다. 서쪽이 삼살방이 되어서 남동북서로 이동해 가면서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남동북서로, 여기도 남동북서로 해마다 이동해 가면서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삼살방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해년은 서쪽이 또 대장군 방위라고 했죠. 방위이며 묘유충이 있는 유검의 방향인 서쪽이 또 삼살 방향으로 2019년은 똑같은 서쪽의 방향으로서 겹치게 되어서 흉위가 커질 수 있기에 서쪽으로 이사가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삼살 방위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삼살 방위는 즉 삼합을 기준한다 그랬기 때문에 인오술 삼합의 경우에는 왕지인 오하를, 중간에 있는 오하를 충하는 자수가 나타내는 북쪽이 즉 삼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범띠해와 말띠해와 개띠해에는 삼살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손해가 되고 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묘미 목국의 경우에 보면은 묘유충이 일어나는 유검의 방향인 서쪽이 즉 삼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해, 돼지띠해, 그리고 토끼띠해, 그리고 양띠해에는 서쪽으로 이사 가는 것을 금하고 가면은 좋지 않고 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진의 경우에는 좌우충이 일어나는 것이죠. 좌우충을 일어나는 것으로서 오화가 나타내는 남쪽 방향이 즉 삼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해와 좌우의 해 그리고 용띠해에는 남쪽 방향이 즉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합인 사유축의 경우를 보면은 유금을 충하는 묘가 나타내는 묘유충이 일어나는 묘가 나타내는 동쪽 방향이 즉 삼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뱀띠해와 닭띠해와 그리고 축, 소띠해에는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가 많고 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살 방향은 1년마다 하나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인일 경우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토끼띠 해가 돼 인묘진이 여기 토끼띠는 서쪽, 그리고 또 인묘진 해가지고 용띠 해에는 남쪽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동쪽으로 자꾸 1년마다 바뀌어가는 것이 즉 삼살 방위입니다. 다음에는 사고지에 따른 이사 방향의 길과 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지는 진술충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를 12신살로 이야기할 때는 사고지는 천살과 그리고 월살, 반한살, 화개살에 해당합니다. 사고지를 12운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천살은 양지에 해당하고 월살은 12운성으로서는 관대지에 해당하며 그리고 또 반한은 12운성으로서는 세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화개는 12운성으로서는 묘지에 해당합니다. 묘지는 즉 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화개 방위로 이사를 하면은 살림살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부모님 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화개 방위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해묘미의 지지를 가진 사람이 화개 방위는 즉 미토의 방위입니다. 미토의 방위가 되겠고
그리고 인호수를 지지를 가진 사람은 화계방위가 술토의 방위가 되겠고, 그리고 사유축의 경우에는 축의 방향이 되겠죠. 축의 방향은 시계 바늘로서는 한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진의 지지를 가진 사람들은, 즉 수국의 지지를 가진 사람들은 또 화계 방향은 진토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월살 방위로 이사를 하면은 자력이 아닌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살 방위는 또 해묘미에 해당하는 지지는 축의 방향이 월살의 방향이고, 그리고 인호술에 해당하면은 진토의 방향, 사유축의 사람은 미토의 방향이 월살의 방향이고, 신자진에 해당하면은 술토의 방향이 월살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반환살 방위로 이사를 하면은 모든 것이 부응하는 가장 좋은 방위라고 했습니다. 반환살 방위를 보면은 해묘미일 경우에는 진토의 방향이 반환살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인호술에 해당하는 지지를 가진 사람은 미토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사유축에 해당하면은 술토의 방향이, 즉 반환살의 방향이고, 신자진에 해당하면은, 신자진의 지지에 해당하면은 축토의 방향이 반환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살로 이사를 하면은 나에게 관련한 것은 모두 좋을 수 있으나 그 반대로 부모와 조상에 관련한 것에는 나쁜 방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이거나 장손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경우에는 이 방위는 피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천사를 보면은 해묘미 목국에 해당하는 지지를 가진 사람은 술토의 방향이, 즉 천살에 해당하고, 인호술 화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축토의 방향이 천살 방향이고, 사유축 건국에 해당하는 지지를 가진 사람은 진토가, 즉 천살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진에 해당하는 지지를 가진 사람은 미토의 방위가 천살의 방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이사 방향과 또 시기에 대해서 대장군 방위와 삼살 방위, 그리고 사고지에 대한 방위의 길과 흉들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이번 101강에서는 이사 시기와 이사 방향과 또 이에 따른 길함과 흉함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생활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102강에서는 일주편을 계속하여서 임술 일주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